모두가 함께 꿈꾸는 세상 만들어가요. 한PD와 함께 100원이 100억 되는 시크릿. 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생각도 좀 정리를 할 게 있고 요즘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좀 방송을 자주 못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방송을 자주 안 하면 프로그램은 더 고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폭발장이에요. 폭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동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시장의 유동성.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 집값이, 우리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 유동성을 저금리로 풀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폭발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동성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오고 얼마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리고 앞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선호하는 투자 상품은 무엇인가. 자,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되는 시대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되는 시대다. 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되는 시대예요, 지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딱 가지고 있고, 그냥 직장을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가지고 오는 월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인상률도 한계가 있고, 인플레는 10%, 15%, 20% 되는데, 급여는 3% 올라. 그럼 나의 노동력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산 가치는 다 떨어지는 거야. 뭐 거기다 또 지방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격도 안 올라. 그냥 거지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 젊었을 때는 다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 수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여기저기 투자도 잘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은 투자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서울의 아파트가 20억이야. 최소 20억이야 이제. 뭐 분당에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분당에 리모델링 아파트 25평, 32평, 9평을 받는데 25억이야, 25억. 이제 강남은 분양가가 8천만 원 시대. 그죠?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강남 분양 아파트 사겠다 못 사. 그죠? 난 한 10억 정도 현금이 있어. 그러면 20억 융자 받아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사냐고, 20억 융자를. 단지 30억이 받아도 50억에 팔 수 있으니까 분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차이지. 실제로 실거주자라고 하면 못 산다. 못 산다. 그죠? 20억 융자를 어떻게 내냐고. 융자도 안 내주고. 20억 이상은 2억밖에 융자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리고 보유세도 어마어마하고 못 산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할 얘기 좀 많으니까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보세요. 4,100, 뭐 4,000 돌파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4,100이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그죠? 새로운 프레임으로 봤다. 자, 볼까요? 잠깐만.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다 만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올리다 만 타이틀인데, AI 성장 동력을 만든 대한민국. 젠슨왕이 그 GPU 뭐라고 그러죠? 이 반도체, AI 반도체를 25만 개를 한국에 주겠다. 뭔가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가 있으면 산업, 그 섹터의 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GPU는. 그죠? AI 반도체는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젠슨왕이 앞에 경제협력 계기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이 아주 뭐랄까요,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이 또 그리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발전해야 되니까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이벤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강남의 깐부 치킨에서 어떤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아펙 경제회의에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것보다 더 화제가 됐어요. 엄청난 기획력이죠, 그죠? 자, 거기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GPU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왜 엄청나냐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엄청난 구군이 보이는 거야. 성장 동력이 보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GPU 다 5만 개를 받아. 삼성전자가 5만 개를 또 받아. 메타가 25만 개 있다고 그래요. 구글도 5만 개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뭐 인간의 어떤 그 설계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산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을 다 뭐랄까요? 불필요하게 되는 거야.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HBM 반도체를 뭐 몇 년 걸릴 게 3년 걸릴 걸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5년 걸릴 걸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5년 뒤에 개발할 걸 2년 뒤에 개발할 거고 굉장히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대한민국의 발전의 어떤 그 고도 성장의 단계로 들어간 거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자, 보세요. 이런 것들 사실 엄청난 사건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AI의 어떤 그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이 AI 반도체는 지금은 이제 언어 모델이지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공부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은 언어 모델이지만 나중엔 추론이야.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거기가 상상력 그다음에 뭐 했던 뭐 추론 능력까지 생겨가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고요. 인류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야. 물론 부작용이 있겠죠. 그죠? 뭐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지. 사실 아마도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미국 기업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좀 자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자를 계획이고 엄청난 그 구조조정이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뭐 GPU 5만 개를 가졌는데 예전에는 연구원이 1,000명이 필요했어. 근데 이제 뭐 단순 노동자의 단순한 연구원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GPU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기업의 이익은 높아지고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은 늘어나겠죠. EPS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지금 발전 계기에 들어간 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두 가지 핵심 테마가 뭐냐면요. 앞으로도 좋은 테마가 뭐냐면 반도체와 AI 반도체와 AI 반도체가 돌아가려고 하면 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 전력 인프라 섹터 이 두 분야는 아주 유망하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돼. 앞으로도 그 분야는 계속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두 기술 분야에서 우리도 그 밸류 체인에 탔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HBM 반도체를 갖지 않으면 저기 GPU도 못 만드는 거야. 얘네들도 엔비디아도 못 만드는 거야. 그만큼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에 관해서도 우리의 그 SMR 기술, 원자력 기술, 그다음에 우리 전력 그 인프라 기술, 뭐 전선, 그다음에 뭐 배전판, 그다음에 변압기 이런 것도 우리도 세계 초일류거든요. 대한민국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전기 쪽은 우리도 상당한 그건 이제 이 제조업이잖아요. 그 제조 기술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탑 클래스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런 뭐 두 분야. 그다음에 우리 뭐 K-팝, K-푸드, 화장품,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조선은 이제 뭐 중국의 넘버 2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질 게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 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진국은 이미 진입했고 고도 성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차트를 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한 차트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삼천이 바닥 삼천 이거 뭐야? 사천이니까 삼천 갈 일도 없네. 그죠? 잘해야 여기가 바닥인 거야. 3,400이 바닥인 거야. 이제 이 밑으로 가질 않아. 그죠? 그렇게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주식을 누가 샀냐 이거야. 그죠? 누가 샀냐.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죠? 우리 기관과 외국인이 산 거야. 자, 그러면 외국인이 살 때 뭘 가지고 샀겠어요? 달러를 들어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샀겠죠. 그러면 우리의 총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야.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있는 유동성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은행이 매년 이렇게 추가로 발행하는 현금이 있겠지만, 우리의 화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유동성이 커지는 거야. 근데 그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 주식을 막 산다 이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자, 한번 또 보시죠. 그 유동성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자, 뭐를 볼까요? 자, 요즘 뭐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자, 요 주식을 보세요. 이게 지금 43만 원짜리야. 레인보틱스. 이게 시가총액이 8조인가요? 그죠? 8조? 5억, 10억, 100억, 1000억. 아유, 8조네요. 그죠? 자, 근데 이 회사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시가총액이 8조야. 자, 그러면은 자, 유동성이라는 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주식이 옛날에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 이거 얼마나 했어요, 이거 2만 원. 그죠? 2만 원 얻은 게 45만 원 됐는데 뭐 회사는 발전했겠지만 자, 이 주식을 예전에 얼마에 발행했겠어요? 뭐 5천 원에 발행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뭐 10% 이상의 지분 초기 투자한 사람들이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2만 원, 3만 원, 뭐 5천 원 이렇게 샀어. 근데 40만 원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사주면은 이제 그게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 주식을 가지고 예전에 뭐 2%, 3%, 5%를 투자한 사람이 있어. 만 원에, 2만 원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막 사주는 거야. 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4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사주는 거야. 이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주식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2만 원에 샀던 거를 50만 원에 팔면은 뭐 몇십 배 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유동성이 결국은 시중으로 풀리는 거야. 그죠? 이 한 주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코스피 주식이 폭발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만 원 갖고 지금 10만 원 넘고 막 15만 원을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가면 하이닉스 10만 원에 산 사람은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국인이 사준다고 하면 뭐 유동성은 똑같아. 그죠? 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총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ETF 상품을 가지고 막 홍콩에다 ETF 상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사줘. 그럼 대한민국의 유동성은 늘어나는 거야. 그죠? 총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들이 돈을 들어서 사주고 있고, 내가 그 대주주 또는 아니면 뭐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저렴하게 가지고 있던 주식들 아니야. 옛날에 하이닉스 5천 원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식이 100만 원 가서 판다고 하면 결국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그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중간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도 벌겠지만, 뭐 그런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이제 총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중에 우리 돈이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동성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폭등한다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산층들에게, 서민들에게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코스피 레버리지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해. 예? 자, 뭐 창피한 얘기지만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요즘 이제,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많은 수익을 못 내요. 그죠? 많은 수익을 못 내. 오히려 잃는 사람도 있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정리하는 단계지만, 제가 이게 오래 수익 낸 걸 올렸어요. 이 블로그에. 저도 많은 수익을 못 냈어요. 오래 수익에. 제가 투자한 금액의 한 100%, 7, 80%는 벌어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올해 코스피가 오른 거에 비해. 그 정도는 택도 20%도 못 벌었어요. 그죠? 그냥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놨으면 따블은 먹었죠. 근데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20%도 못 벌었어.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되냐고, 이게 지금. 응? 그 돈이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한 6, 700 벌어봤자, 제 인생에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그나마 수익을 낸 저도 그런데,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스피 시장에 많은 주식들이 올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그리고,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유동성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상위 3%, 2%, 1%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10%도 안 돼. 3% 안에일 거야. 3% 안에. 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유동성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 부동산 가격만 올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밥값도 올라가고요. 우리 인프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자, 한번 또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 중에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이제 다음 주에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9평 25평이 분양가야. 9평이. 이거 분양이 안 되겠어요? 분양 되겠죠. 왜냐면 분당에 구축도 20억인데 18억 20억인데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집값이 다 올라가 버린 거야. 서울의 집값이. 그런데다가 또 계속 눈이 강조지만 전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 덜해. 근데 서울과 수도권만 올라가. 그 수도권 핵심 지역만 올라가. 자, 그런 점이 또 이 양극화를 더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반포. 자, 반포 레미안 다음 주에 분양하는 트리니원 평당 8,545만 원. 이제 평당이 1억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32억. 그래도 60억, 70억 하잖아요. 그죠? 50억, 60억 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새 아파트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를 막 올리는 거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자, 여기만 그래요. 이제 광명에서 분양해도 15억. 이제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이제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고, 젊은이들은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도관 금강구가, 막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르면 안 사니까. 한 7, 8억 하던 거, 8, 9억 하던 거, 오르면 안 사니까 가격이 오르겠냐고, 안 올라. 근데 새 아파트만 오르고, 결국은 좋은 지역만 오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걸 추적해 나가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자산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 주식시장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얘기가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주식이 이렇게 급등해서 오를 때 수혜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초기 투자한 사람들, 대주주, 그 다음에 주식 잘하는 한 1%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돈 벌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부동산을 또 사러 갈 것이다. 투자하러 갈 것이다.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유동성의 폭발은 우리 안타깝지만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투자 잘 하셔야지. 방법 없잖아요. 그죠? 같이 투자 시장에 적극 동참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비트코인도 사서 모으고, 금도 사서 모으고, 그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데는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시고,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 집을 하나 깔고 가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굉장히 자산의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갔어요. 왜냐면 해외에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AI 반도체 그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해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성장 동력의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계속 점진적 상승을 할 거예요. 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점진적 상승할 거야. 삼성전자가 내년에 얼마 벌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장비 회사들이 얼마 벌지 몰라요. 현대자동차가 얼마 벌지 몰라.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자, 그러면 해외에서 유동성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그 돈은 결국 3%의 돈으로, 3%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대부분이. 그러면 그것이 다시 서울의 부동산의 유동성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고급지로. 그럼 계속 서울의 부동산은 거품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